외국인들이 아시아 사람들을 볼 때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일본인인지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여기서 한 미국인 여성이 어떤 물건을 보며 이거 중국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또 다른 여성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아니야. 이건 한국 거야 라고 반박하죠.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수지와 엘리라는 두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미국 일리노이주 블루밍턴에서 함께 자란 단짝 친구입니다. 두 친구는 서로의 집을 매일 드나들며 가족처럼 친밀했죠. 부모님들끼리도 좋은 사이였고 두 사람의 아버지 모두 같은 대학교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엘리의 아버지가 한국으로 3년간 장기 파견을 가게 되면서 두 소녀는 처음으로 긴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엘리가 한국으로 떠나기 전 두 사람은 마지막 한 달 동안 매일 붙어 다니며 추억을 쌓았습니다. 번갈아가며 서로의 집에서 자고 밤새 수다를 떨며 헤어질 날이 오지 않았으면 하고 바랐죠. 3년 뒤엔 다시 돌아올 거야. 우리 계속 연락하자. 엘리가 웃으며 말했지만 수지는 친구가 멀리 떠난다는 현실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엘리가 한국에 도착한 후에도 처음에는 연락이 자주 왔습니다. 수지는 낯선 곳에서 친구가 힘들어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의외로 엘리는 여기 생각보다 괜찮아라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엘리가 자신을 안심시키기 위해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엘리의 연락이 점점 뜸해졌고 답장을 받기 어려워졌죠. 수지는 혹시 엘리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외로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심지어 엘리의 안부가 궁금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엘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을 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일리노이주와 한국은 시차가 14시간이나 나기 때문에 서로 생활 리듬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요. 수지가 일요일 저녁에 보낸 메시지는 한국 시간으로는 월요일 아침에 도착한 것이었죠. 몇 개월이 지나자 엘리에게서 한 장의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밤늦게 친구들과 편의점 같은 곳에서 과자를 먹으며 노는 엘리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깜짝 놀라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 지금 몇 시야? 괜찮아. 근처에 어른은 있어. 경찰은 없고. 엘리는 사진 속에서 활짝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 진짜 한국 사람이 다 된 것 같아. 여긴 학원이 밤 9시 넘어서 끝나고 밤 10시가 넘어도 가게들이 문을 다 열어. 밤에도 친구들이랑 편의점에 가는 게 자연스러워. 수지는 인터넷에서 한국의 치안이 좋다는 이야기를 본 적은 있었지만 직접 아는 친구가 늦은 밤에 돌아다닌다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긴 무인 매장도 많아. 사람이 없어도 물건이 잘 진열되어 있고 다들 셀프로 계산하고 가는 시스템이라 편해. 수지는 무인 매장 이야기에 놀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우리 동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엘리가 보내준 사진을 볼 때마다 수지의 마음속에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작은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죠. 수지는 결국 마음을 다잡고 부모님께 한국에 가고 싶다고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처음엔 부모님도 놀랐지만 수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친구 엘리와 다시 만나고 싶다는 이유를 설명하자 결국 허락을 받게 됩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여권을 준비하며 여행 준비를 하는 동안 수지의 마음은 점점 더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엘리에게 곧 한국에 간다는 소식을 전하자 엘리는 기뻐하며 빨리 와. 한국의 모든 걸 다 보여줄게. 라고 외쳤죠. 드디어 출발일이 다가왔고 수지는 생애 첫 국제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동안 창밖의 구름을 보며 설레기도 하고 약간 두렵기도 했습니다. 한국어 몇 마디를 연습하며 엘리가 보내준 사진 속 한국을 떠올리며 정말 내가 그곳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수지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인천공항의 규모와 현대적인 시설에 깜짝 놀랐습니다. 와, 공항이 이렇게 미래도시 같을 수가? 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입국장을 지나자 엘리가 환하게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은 1년 만에 재회한 기쁨에 서로를 와락 껴안고 한참 동안 웃고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흐뭇한 미소로 쳐다봤지만 두 소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엘리는 곧바로 수지를 공항 투어에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 봐. 이건 안내 로봇이야. 궁금한 거 물어보면 다 알려줘. 엘리가 신나서 말하자 수지는 로봇에게 화장실이 어디야? 라고 장난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로봇이 정확한 방향을 가리키며 안내하자 수지는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너 힘들지? 발 마사지부터 받고 가자. 엘리가 공항 내 발 마사지룸으로 수지를 데려가며 말했습니다. 마사지룸에서 피로를 풀고 난 수지는 한국에서의 첫 순간부터 이렇게 신기한 것들만 가득하다니 이 여행이 정말 기대돼. 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 사람은 공항을 나와 리무진 버스를 타고 엘리의 집이 있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깨끗한 거리와 고층 건물들을 바라보며 수지는 연신 감탄했습니다. 와, 저기 좀 봐. 저건 뭐야? 하고 물을 때마다 엘리가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버스가 서해 바다 근처를 지날 때 엘리가 말했습니다. 여기는 서해야. 밀물과 썰물에 따라 갯벌이 생기기도 해. 수지는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말을 잃었습니다. 와, 정말 신기하다. 우리 동네에서는 이런 풍경을 본 적이 없어. 엘리는 웃으며 한국이 가진 다양한 자연 환경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엘리의 집에 도착하자 엘리의 부모님이 따뜻하게 환영해 주셨습니다. 수지야, 잘 왔어. 편하게 있다 가렴. 그 따뜻한 인사에 수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엘리와 수지는 밤새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이야기하며 설렘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부터 최신 기술까지 다양한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는 엘리의 설명에 수지는 마음이 두근거렸죠. 다음 날 아침, 엘리는 수지를 아파트 단지 투어에 데려갔습니다. 여기 봐. 이건 우리 아파트 단지의 공동 정원이야. 엘리가 손짓한 곳에는 푸른 녹지가 가득한 커다란 정원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는 모습에 수지는 감탄했습니다. 와, 여기 정말 아름답다. 수지가 감탄하자 엘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저기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도 있고 헬스센터도 있어. 수지는 미국의 아파트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에 놀랐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지? 엘리는 수지를 분리수거장으로 데려가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쓰레기를 종류별로 철저히 분리해서 버려. 처음엔 나도 놀랐는데 다들 익숙하게 잘해. 그리고 쓰레기 수거도 정해진 시간에 맞춰 깔끔하게 이뤄져. 그 말을 들은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쓰레기 수거를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잖아. 여기는 진짜 체계적이구나. 엘리는 이어서 수지를 무인 매장으로 데려갔습니다. 매장 안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지만 물건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도난을 막는 거야? 엘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정직하니까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거야. 그리고 요즘엔 AI 카메라로 자동 결제도 된대. 수지는 한국의 첨단 기술과 신뢰 문화에 감탄했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이런 시스템은 상상도 못했어. 엘리의 말을 들으며 수지는 한국 사회의 신뢰와 협력 정신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생활의 첫날부터 놀라움과 감탄의 연속이었던 수지는 엘리와 함께 더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로 나가보기로 했죠. 엘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랑하는 대중교통을 보여줄게. 지하철역에 도착한 수지는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와, 여기 지하철역이 이렇게 깨끗하다고. 수지가 감탄하자
엘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한국의 지하철은 청결도가 정말 높아. 그리고 여기 봐. 지하철 안에 편의점, 서점, 의류 매장까지 다 있지. 수지는 지하철역이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생활 공간처럼 사용되는 모습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승강장으로 내려가자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야? 수지가 물었습니다. 엘리는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안전문이야. 사고를 예방하고 지하철 안의 공기질도 더 좋게 유지해줘. 수지는 미국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한국의 세심한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열차를 기다리던 중 엘리는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열차는 5분 후에 와. 수지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알아? 엘리는 지하철 앱을 보여주며 여기선 실시간으로 열차가 언제 도착하는지 다 볼 수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죠. 와, 우리 동네랑은 완전 다른 세계네. 열차에 탑승하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수지를 반겼습니다. 수지는 몸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진짜 시원하다. 미국 지하철은 덥고 지저분해서 여름에 타기 힘들거든. 엘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름엔 이렇게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주고 겨울엔 난방도 해줘. 그러면서 엘리는 온열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건 겨울에 엉덩이를 따뜻하게 해주는 좌석이야. 수지는 감탄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편리한 지하철을 다니니까 사람들이 차를 안 타도 되겠네. 엘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그래서 서울에서는 차를 안 타고 지하철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 몇 정거장을 지나던 중 수지는 문득 물었습니다. 근데 여기 노숙자는 안 보이네. 미국에선 지하철역마다 노숙자가 있거든. 엘리는 대답했습니다. 한국 지하철은 치안이 좋아서 사람들이 밤늦게도 혼자 다닐 수 있어. 물론 복지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서 노숙자가 많지 않아. 그 말을 듣자 수지는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밤에 혼자 지하철 타지 마라. 미국에서는 대중교통을 탈 때마다 늘 경계해야 했던 기억이 떠오르며 수지는 한국의 안전한 환경에 감탄했습니다. 엘리가 갑자기 손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여기 내려보자. 이 역엔 지하철 도서관이 있어. 두 사람은 열차에서 내렸고 수지는 작은 도서관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여기서 책도 빌리고 다른 역에서 반납할 수 있다고. 엘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한국은 독서 문화도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서 지하철 안에서도 책을 쉽게 빌릴 수 있지. 수지는 한국의 이런 시스템에 감명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환경이라면 공부도 더 잘 될 수밖에 없겠구나. 다시 열차에 탑승해 목적지로 가는 동안 수지는 주변의 친절한 승객들과 깔끔한 시설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늘 긴장했지만 여기서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이었기 때문이죠. 목적지에 도착해 두 사람은 지하철역 밖으로 나왔고 엘리가 수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홍대에 가서 한국 젊은이들이 어떻게 놀고 즐기는지 보여줄게. 수지는 신이 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와, 진짜 기대된다. 홍대 거리로 나간 수지와 엘리는 한국 젊은이들의 활기찬 모습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처음 간 곳은 PC방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많은 컴퓨터가 깔끔하게 정렬돼 있고 사람들은 몰두해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선 고사양 게임도 쉽게 할 수 있어. 그리고 음식도 바로 주문해서 먹을 수 있지. 수지는 스낵바에서 음식을 주문하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여기선 게임하면서 음식도 먹는다고. 진짜 편리하다. 맛있는 간식을 먹으며 게임을 즐기는 동안 수지는 PC방의 빠른 인터넷 속도와 쾌적한 환경에 감탄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곳이 있으면 좋겠다. 수지는 한국의 IT 환경이 왜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지 몸소 느끼게 됐죠. PC방을 나와 이번에는 코인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방에 들어가자 수지는 또다시 놀랐습니다. 여기 정말 작고 아늑하네. 엘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집중해서 노래 부를 수 있어. 수지는 신나게 팝송과 케이팝을 부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BTS의 노래를 부르자 엘리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오, 너도 케이팝을 아네? 수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요즘 미국에서도 케이팝이 인기잖아. 두 친구는 서로의 노래를 응원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수지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여가를 즐기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노래방을 나온 두 사람은 홍대 거리를 거닐며 소소한 가게들과 예쁜 카페들을 구경했습니다. 걷던 중 엘리가 손가락으로 멀리 버스킹 공연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선 거리에서 음악 공연도 자주 해.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해. 두 사람은 한동안 공연을 보며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사람들의 열정에 감탄했습니다. 수지는 이 활기찬 거리의 매력에 흠뻑 빠졌죠. 한국은 정말 모든 것이 활기차고 신기해. 수지가 말했습니다. 여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놀 때는 정말 신나게 노네. 엘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논다고 하잖아. 열흘간의 한국 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수지는 엘리와 아쉬운 작별을 앞두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많은 걸 배운 것 같아. 한국이 이렇게 멋진 나라일 줄 몰랐어. 엘리는 수지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언제든 다시 와. 우리 아직도 못 보여준 게 많아. 미국으로 돌아온 수지는 친구들에게 한국에서 사온 선물을 나눠주었습니다. 화장품, 과자, 케이팝 굿즈 등 다양한 선물을 받은 친구들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 좋은 거잖아. 그런데 친구 중 한 명이 수지의 한복 사진을 보고 물었습니다. 이거 중국 거 아니야? 수지는 깜짝 놀라며 설명했습니다. 아니, 이건 한복이야. 한국의 전통 옷이야. 친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근데 중국 옷이랑 비슷해 보이는데? 그 말을 들은 수지는 당황스러웠지만 차분하게 한복과 한푸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친구들이 놀란 눈빛으로 듣는 모습을 보며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생각보다 한국 문화에 대한 오해가 많구나. 그날 이후 수지는 한국 문화를 제대로 알리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학교 동아리에서 한국 문화의 날 행사를 기획해 엘리가 보내준 사진과 여행 중 찍은 영상들을 활용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또 떡볶이와 김밥 같은 간단한 한국 음식을 만들어 친구들에게 대접했습니다. 행사는 대성공이었고 친구들은 이제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수지는 SNS에 한국 여행의 경험을 공유하며 한국 문화와 생활에 대해 알리는 페이지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페이지는 점점 팔로워가 늘어났고 다른 학교 친구들까지 연락해 너 덕분에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어라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엘리도 한국의 최신 소식을 전해주며 수지의 활동을 도왔습니다. 가끔은 영상통화로 한국의 거리 풍경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기도 했죠. 친구들은 점점 수지를 한국 전문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수지는 한국 문화에 대해 궁금한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며 문화대사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몇 달 후 학교 선생님이 수지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수지, 국제문화교류 행사에 학교 대표로 참가해보는 게 어때? 너의 경험이 다른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수지는 깜짝 놀랐지만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해볼게요. 행사에서 수지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의 조화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깨끗한 환경에 대해 이야기하자 관중들은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한 대학 교수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수지, 내 발표가 정말 인상적이었어. 혹시 국제관계나 문화교류 분야에 관심이 있니? 너의 소통 능력이 정말 뛰어난 것 같아. 그 순간 수지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새로운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한국 문화를 알리는 것을 넘어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이해와 소통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수지는 엘리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행사 이야기와 새로운 꿈에 대해 나눴습니다. 엘리는 기뻐하며 응원했습니다. 넌 꼭 해낼 거야, 수지. 난 널 믿어. 창밖을 바라보며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작은 호기심으로 시작된 한국 여행이 내 인생을 이렇게 크게 바꿀 줄은 몰랐어. 그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성장했고, 이제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해 더 깊이 배우고 경험하리라 다짐하며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수지는 한국 여행 후에도 그때의 경험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엘리와의 모험, 서울의 매력적인 거리, 그리고 한국에서 느꼈던 사람들의 따뜻함과 편리한 생활이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을 맴돌고 있었죠. 여행에서 돌아온 후로도 수지는 SNS를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리는 활동을 열심히 했고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한국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지는 점점 더 큰 갈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한국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단순히 사진과 글로 알리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질수록 실제 현장에서 배워보고 싶다는 열망이 깊어졌죠. 친구 엘리와도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수지의 마음 한구석에는 다시 한국에 가고 싶다는 간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 게시판에서 눈에 띄는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한국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 지원 안내라는 글이었습니다. 수지는 이 공고를 읽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다.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가서 엘리와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야. 수지는 곧장 부모님께 이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엔 걱정했지만 수지가 진지하게 꿈을 설명하자 결국 응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교환학생 지원서를 작성하는 동안 수지는 설렘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프로그램에 선발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지만 그동안 쌓아온 한국 관련 활동과 열정을 담아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습니다. 합격 발표일이 다가올수록 초조함은 커져만 갔죠. 마침내 발표일이 찾아왔고 수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메일을 열어보았습니다. 메일의 첫 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순간 수지는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고 엘리에게도 곧바로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엘리는 통화 너머에서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수지, 이번에 오면 우리 진짜 한 학기 내내 같이 다닐 수 있겠다. 교환학생 준비는 예상보다 더 복잡했지만 수지는 하나하나 철저히 준비하며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꿈꿨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여행이 아니야. 내가 진짜 한국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야. 그녀의 마음은 이미 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드디어 수지는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처음 여행 때 느꼈던 그 설렘과 기대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한국에서 몇 개월간 생활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은 더욱 두근거렸죠. 엘리는 공항에서 환하게 웃으며 수지를 맞이했습니다. 수지야, 이제 우리 진짜 같이 학교 다니는 거다. 엘리와 꼭 안고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두 친구는 다시 만난 기쁨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첫날은 엘리의 가족과 함께 지내며 적응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날 수지는 학교 기숙사에 짐을 풀며 본격적인 교환학생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수지가 다니게 된 학교는 서울에 있는 명문 대학교였고 캠퍼스 곳곳은 아름다운 벚꽃과 현대적인 건물들로 가득했습니다. 기숙사 룸메이트는 프랑스에서 온 교환학생인 마리였습니다. 마리와 수지는 금방 친해졌고 서로의 문화와 경험을 공유하며 우정을 쌓기 시작했죠. 수업 첫날, 수지는 약간 긴장한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강의실에 앉자마자 모든 긴장이 사라졌습니다. 교수님은 영어로도 수업을 진행하며
외국인 학생들을 배려해 주었고 학생들은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며 그녀를 반겨주었습니다. 엘리와 같은 수업을 듣는 날이면 더욱 든든했죠. 수지는 학과 친구들과도 빠르게 친해졌습니다. 특히 한식 요리를 배우는 수업에서는 한국 학생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더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환학생 생활은 단순히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지는 한국에서의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문화적 충돌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빠르게 진행되는 생활 리듬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수업과 학원, 동아리 활동까지 매우 바쁘게 생활했습니다. 수지는 처음엔 그 바쁜 일정에 적응하지 못해 피로감을 느꼈죠.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 나는 매일 이렇게 바쁘게 지낼 수 있을까? 수지는 엘리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엘리는 웃으며 조언했습니다. 처음엔 나도 힘들었어. 그런데 조금만 익숙해지면 이 생활이 오히려 재미있어질 거야. 우리 계획을 세워서 같이 해보자. 엘리의 격려에 힘을 얻은 수지는 일정을 계획하는 법을 배우며 점점 바쁜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한국어였습니다. 수업과 일상 대화 대부분이 영어로 진행됐지만 한국 친구들과 가까워지려면 한국어도 어느 정도 익혀야 했죠. 수지는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 음식점에서 주문할 때나 지하철을 탈 때 몇 번 곤란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식당에 갔을 때 수지는 반찬을 더 달라는 방법을 몰라 당황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엘리가 웃으며 여기선 그냥 이모님, 반찬 좀 더 주세요라고 하면 돼.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수지는 이 작은 경험을 통해 한국어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문화와도 연결된다는 것을 느꼈죠. 점점 수지는 한국어 공부에도 재미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수지에게 장난스럽게 유행어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수지가 틀린 문장을 말할 때는 다들 웃으며 친절하게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수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건 단순히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고 가까워지는 과정이구나. 수지는 한국 생활에 점점 적응하며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학교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순탄하게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2달쯤 지나 수지의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수지와 엘리는 수업이 끝난 후 함께 친구들과 회식에 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회식 문화가 친구들 사이에 유대감을 쌓는 중요한 자리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수지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들은 삼겹살을 구우며 서로 잔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한 친구가 수지에게 소주를 따라주며 권했습니다. 수지, 여기서는 이렇게 소주도 한 잔해야 진짜 한국 생활을 즐기는 거야. 친구가 농담처럼 건넨 말이었지만 수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수지는 술을 잘 마시지 못했고 가벼운 음주 문화에도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던 수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나 술을 잘 못 마셔 라고 말했지만 친구들은 한 잔만 괜찮아 라며 권유를 이어갔습니다. 수지는 점점 자신이 이 자리에 어울리지 못하는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엘리는 수지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눈치를 챘습니다. 그리고 곧장 나서서 말했습니다. 얘들아, 수지가 술을 잘 못 마시니까 다른 걸로 건배하자. 친구들은 엘리의 말에 금방 이해하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사이다로 하자. 그 순간 수지는 문화 차이에서 오는 작은 오해가 이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와, 나 혼자 속으로만 걱정했구나. 수지는 안도의 숨을 쉬며 친구들의 따뜻한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단합을 중시하면서도 서로를 배려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지의 두 번째 위기는 훨씬 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찾아왔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수지는 기숙사 근처의 작은 분식집에서 혼자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떡볶이와 김밥을 시키며 느긋한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자기 이전에 겪어본 적 없는 통증이 치아에서 느껴졌습니다. 전날 먹은 딱딱한 음식 때문에 치아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죠. 수지는 점점 참기 어려운 통증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걸 어쩌지? 한국에서 병원을 가본 적이 없는데.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인터넷으로 본 적은 있지만 막상 아는 병원이 없고 절차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 근처에 있던 가게 주인이 수지의 상태를 눈치채고 다가왔습니다. 학생, 어디 많이 아파 보이는데 괜찮아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수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수지는 상황을 설명하며 치과를 가야 할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친절하게 근처에 있는 24시간 치과를 알려주며 예약 없이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지는 엘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고 엘리는 즉시 달려와 함께 치과로 가주겠다고 했습니다. 수지, 걱정하지 마. 여기선 병원 예약도 빠르고 비용도 생각보다 저렴해. 엘리의 말에 조금 안심한 수지는 택시를 타고 치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수지는 진료 절차의 신속함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접수를 하고 몇 분 지나지 않아 진료실로 들어갈 수 있었고 의사는 영어로 수지의 상태를 설명하며 곧바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느끼던 치아 통증이 순식간에 해결되자 수지는 믿기지 않는 듯 물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치료가 끝난다고요? 진료비를 계산할 때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치료비가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했던 것입니다. 수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엘리에게 물었습니다. 이 정도 진료면 미국에서는 몇 배는 더 들 텐데. 어떻게 이렇게 저렴한 거야? 엘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국민건강보험이 잘 돼 있어서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가 합리적인 가격이야.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지는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과 사람들을 배려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모든 게 체계적이구나. 수지는 그 순간 의료비 부담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 침대에 누운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나 혼자 과하게 걱정했던 거였구나. 한국은 정말 배려심 깊고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야. 두 번의 위기를 겪고 난 뒤 수지는 한국 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혼자 아플 때도 문화적 차이로 어색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사람들이 따뜻하게 도와주고 배려하는 경험이 쌓이자 수지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엘리 없이도 스스로 한국 생활을 즐길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죠. 한국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은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처음엔 낯설고 긴장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학교도 친구들도 한국 생활도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한국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체험하며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지는 엘리와 함께 전국 곳곳을 여행했습니다.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 야경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부산의 해운대에서 바다를 즐기고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 속을 거닐기도 했죠. 이렇게 한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매력을 몸소 체험한 수지는 매 순간 한국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숙사에서 마리와 함께 지낸 시간도 수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문화를 나누며 우정을 쌓았고 함께 한국 음식을 배우고 시험이 끝난 날이면 밤새 이야기를 나눴죠. 수지는 이렇게 다양한 배경의 친구들과 소통하는 경험을 통해 더 넓은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라 그저 다른 것뿐이야. 수지는 이 깨달음을 가슴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서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점점 더 실감되었습니다. 엘리와의 마지막 저녁, 두 사람은 조용히 서울의 한 카페에 앉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엘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지, 우리 정말 멋진 시간을 보냈지? 이제 또 한동안 못 보겠지만 이번엔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거 확실하잖아.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이제 우린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평생 함께할 친구가 된 거야. 너도 꼭 미국에 놀러와. 내가 이번엔 미국을 보여줄 차례야. 두 친구는 다시 한번 뜨겁게 포옹하며 언젠가 또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수지는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보며 수지는 지난 몇 달 동안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바쁜 생활, 친절한 사람들, 놀라운 기술과 따뜻한 문화. 모든 경험이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았죠. 인천공항에 도착해 출국장을 향할 때 수지는 문득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다시 올 거야. 여긴 이제 나의 두 번째 집이니까. 미국에 돌아온 후 수지는 학교로 복귀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한국에서의 추억과 경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고 수지는 계속해서 SNS와 학교 발표를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리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한국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정보를 그냥 넘기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어느 날 수지는 국제문화교류 행사에서 만난 교수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지, 혹시 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할 생각은 없니? 내가 가진 경험과 소통 능력은 이 분야에서 큰 도움이 될 거야. 그 말을 듣고 수지는 깊이 고민한 끝에 결심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한국과 다른 문화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고 싶어. 수지는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삼고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녀는 단순히 한 나라를 넘어서 세계를 잇는 소통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더 큰 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수지는 엘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결정을 전했습니다. 엘리, 나 대학원 가기로 했어. 국제관계학을 공부해서 우리 같은 친구들이 더 많이 만날 수 있도록 돕고 싶어. 엘리는 기뻐하며 응원했습니다. 와, 수지. 너라면 분명 멋지게 해낼 거야. 그리고 나도 너와 같은 꿈을 꾸고 있어. 우리 둘이 같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야. 두 친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웃고 떠들며 미래에 대한 설렘을 나눴습니다. 몇 년 후 수지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국제문화교류 분야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다시 발을 딛는 순간 수지는 벅찬 마음에 잠시 멈춰 서서 공항 내부를 바라봤습니다. 다시 왔다, 한국. 그 순간 마치 집에 돌아온 듯한 편안함이 그녀의 마음을 감쌌습니다. 수지는 엘리와의 약속을 떠올리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